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오랜만에 시공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공 이야기 오늘 주제는 요겁니다. 요게 아시죠? 블럭입니다. 블럭조죠. 블럭조 구조 역할을 합니다. 벽돌도 벽돌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벽돌과 블럭의 차이점은 벽돌은 많이 쌓여야 돼. 작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블럭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크니까. 블럭이 크니까 떡떡떡떡 싸면 공사비가 이제 인건비 대 어차피 이제 자재 인건비잖아요. 벽돌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블럭조가 유리하다. 근데 이제 블럭을 노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유행이죠. 우리가 카페에 가도 뭐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노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거꾸로죠. 거꾸로 이 트렌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출 콘크리트냐, 약간 노출 콘크리트 느낌이 납니다. 외장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이제 심플한 구조가 있죠. 심플한 구조의 골강판 지붕이죠. 근데 이제 벽은 블럭조가 유리합니다. 콘크리트 치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벽돌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 거기서 우리가 어차피 단층이니까 블럭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블럭을 외장재로 노출할 수 있죠. 외장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 외장재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좋죠. 우리가 컨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이 뭐죠? 구조와 외장재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뭐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블럭조로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구조가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외장재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의 사례를 많이 올립니다. 보면 뭐 콜롬비아, 우루과이, 그 다음에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스페인이 블럭조가 많습니다. 블럭조가 많이 이유는 이 나라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 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블럭조가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블럭조가 사실은 최고의 단점이 있죠. 물을 먹는다. 얘가 물을 먹는다. 그렇지만 벽돌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벽돌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벽돌보다는 사이즈가 크니까 인건비도 훨씬 절약이 된다. 이 블럭조는 말뚝기초는 안 됩니다. 줄기초냐 아니면 매트기초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블럭조를 엄청 많이 쳤습니다. 옛날에 돈 없던 시절 블럭에 우리 상이라 그래요. 나무상에 이렇게 골강파 얹어서 엄청나게 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최고의 가성비 왕이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블럭조의 지붕은 목구조입니다. 그래서 벽은 블럭조, 그 다음에 지붕은 목구조. 이게 최고입니다. 외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은 이렇게 다들 집을 졌어요. 요게 발전해서 벽돌이 된 거죠. 블럭은 좀 그렇다. 이거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 블럭조에 미장을 하든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트렌드가 요거를 노출합니다. 외장재로 개꿀이야. 노출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구조도 해결했지? 외장재, 요즘 외장재 비쌉니다.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제주도 가면 귤창고. 이 귤창고도 마찬가지로 블럭조입니다. 블럭조에 이 블럭이 안 보이네요. 미장을 한 거죠. 미장을 해서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블럭을 그냥 노출하자. 노출하면 되는 거예요. 내부는 이쁩니다. 목구조죠. 고제라 그러죠. 이게 시간에 의해서 붉어집니다. 붉어지죠. 그래서 제주도의 귤창고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지붕이 나무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걸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마감으로써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건축 자재죠. 뭐 스틸리 된 것도 있습니다. 스틸로 된 거 있는데 스틸은 좀 우리가 이제 창고를 많이 짓는 방식이 뭐냐면 벽돌조에 스틸로 많이 하죠. 스틸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스틸로 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얹죠. 근데
제주도의 귤창고는 아무래도 습기 문제가 있으니까 지붕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 돌로 쌓는 방식이 있고 블럭으로 쌓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를 해서 이렇게 카페처럼. 제일 좋은 건 이 지붕이죠. 지붕의 고재가 이쁘다. 당연히 합판, 우리 통돌이 집짓기 스타일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럭조랑 목구조의 가성비 좋은 집을 짓는 방식은 제주도 귤창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마감재를 노출하자. 이 블럭을 그냥 노출해서 외장재로 쓰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쓴다. 근데 이 블럭의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물을 먹는답니다. 비가 오면 지가 물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처마를 꼭 내셔야 됩니다. 처마를 내서 이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막 미장하고 페인트 칠을 하면 또 공사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거를 노출하자. 노출해서 마감재로 쓰고 그 다음에 처마를 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AAC 블럭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얘는 습기에 노출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는 막으셔야 되니까 AAC 블럭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단열은 어떻게 하죠? 단열은 제주도 귤창고는 단열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집으로 써야 되니까 중목구조, 그러니까 중단열을 합니다. 경량목구자로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단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장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목구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 이유는 없고 단열재를 끼기 위해서 이렇게 뭐 다루기를 한다든지 단열재 정도 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잖아. 마감을 하는 쫄대는 필요합니다. 쫄대는 필요하죠. 왜? 바깥에 블럭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단열은 중단열이다. 가운데 블럭과 마감재 안에 단열재를 넣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장은 노출한다. 목구조로 해야 됩니다. 천장은 무조건 목구조. 우리가 이렇게 제주도 귤창고처럼 노출을 해야지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거를 마감하면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막을 돈이 없다. 그래서 벽은 블럭조에 안에는 이제 마감을 하고 단열재를 가운데 넣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은 우리가 통돌이 집짓기 식으로 그냥 노출하자. 노출하고 외단열 하시면 됩니다. 외단열 하시고 뭐 이런 분위기가 나겠죠. 그 다음에 내부 마감이죠. 마감은 석고 플러스 도장을 하든 도배를 하든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면 되죠. 단열재 끼고 그 다음에 쫄대. 그러니까 목구조까지는 필요 없어. 목구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쫄대에 요거 석고에 도배 아니면 도장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통돌이 집짓기에 합판 마감 하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최고의 가성비 있는 집을 짓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서울이죠. 서울의 공법으로 다시 네트로죠. 왜 제주도의 귤창고가 왜 유행인지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런 지붕 많이 봤죠. 야, 이게 뭐가 좋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아닌 거죠.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는 집. 그래서 이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되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집 스타일을. 벽은 블럭조, 지붕은 목구조. 이 방식으로 하시면 최고의 좋은 가성비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다음에 꼭 잊지 마세요. 처마가 무조건 필요하다. 왜? 시멘트 블럭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 시간에 더 상세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저녁 9시에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디테일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시간 내내 토론하시죠. 감사합니다.